왜 저래?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무려 40여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최근 범행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산동, 뭐 탐방동, 갈마동 뭐 이런 데서 성폭행 사건 100건이 넘는다고 그렇게 들었고 뭐. 비밀번호 저거 무용있지 현관 그것도 다시 달고 강아지도 키우게 되고 지금 집에 이렇게 혼자 뻥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이 나요 진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잠도 못 자고 저는 그 이후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남자친구도 안 만나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 잊을 수가 없죠. 아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사람을 못 믿게 됐군요, 아예. 확인된 성폭행 건수만 77건. 경찰이 지난 10여 년간 전국의 원룸촌 부녀자들을 성폭행해온 용의자를 지목하고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야, 진짜 악마야. 어떻게 10년간. DNA,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확인된 증거가 확보된 범행만 77건이라는 얘기고요.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DNA 증거가 없어서 네. 이 수법이 동일해서 같은 범인의 소행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범행이 114건. 여기 피해자 숫자만 165명이에요. 예? 165명이요? 그리고 범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미수에 그친 사건까지 합하면 무려 184명, 184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한 사람만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고 안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있을 수 있죠. 훨씬 많을 수 있겠. 야, 피해자분들은 무슨 죄일까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주 이제 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 범죄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거고요. 네. 당시에는 피해자가 뭐가 잘못이 있으니까 피해를 당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일종의 피해자 책임론 그런 시선이 있었던 터라서 피해자들이 나 피해 당했다 이러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할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에. 신체적 폭행은 시간이 지나면 뭐 아물고 좀 뭐 상처 남긴 하겠지만 심리적인 상처는 남지 계속 안 없어지잖아요. 평생 남는 평생 거죠. 남잖아요. 대전 일대에서 흉흉한 소문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 원룸촌을 노린 성범죄가 들끓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으면서 신고가 막 연달아서 여러 건이 이제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99년도부터 검출된 그런 이제 범인의 정액과 책을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동일범의 이제 DNA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동일범의 DNA를 이제 검출을 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사는 대전의 원룸촌입니다. 이곳은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악명을 떨쳤던 이른바 발발이라고 불리우는 연쇄 성폭행범이 2년 만에 출연했다는 소식에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발발이. 발발이? 나 이거 옛날에 봤어. 답답하죠. 왜 못 잡을까? 빨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죠. 왜야 여자들이 편하게 밤에 돌아다녀도 돌아다니고. 그 당시에도 좀 궁금하게 했었는데 왜 발발이라고 불렀어요? 저 당시에는 범인이 누군지 몰랐죠. 네. 그런데 이 범행 수법 자체가 너무 여기저기를 막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또 이렇게 좀 빠르게 침입했다가 빠르게 도주하고 그래서 형사들 사이에 연쇄 성폭행범의 특성에 맞춰서 발발이다. 일종의 이제 경찰이 사용했던 은어인데요.
문제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요? 사실은 발발이 좀 이 사람인데 굉장히 희화화한 느낌이 들잖아요. 가볍게. 범죄자를 좀 가볍게. 네, 그리고는 이제 뭐 시골 동네 수컷 개가 있으면은 온 동네 암컷이 전부 임신을 하는 이런 일들을 희화화하는 것 같은 이런 용어로서 지금 정말 중대한 피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유발하는 성폭행범에게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도덕적이지도 않고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중에 비해서 지칭하는 용어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네, 그런 경향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특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 피해자 여성에게 다른 여성들을 불러라. 아, 피해자에게 누가 누구를 부른다고요? 피해자에게 본인이 앞으로 또 성폭행을 할 또 다른 여성을 불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렵죠. 너무 네. 악랄한 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불러오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범 같은 죄의식까지 심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를 공범으로 만드는 거네요.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여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3명을 한꺼번에 성폭행을 순차적으로 하기도 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한꺼번에요? 그리고 한 번 성폭행한 피해자를 3개월 만에 또다시 찾아가서 다시 성폭행하는 이런 짓을 저지르기도 했거든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 성폭행범, 연쇄 강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진짜 악마네요, 악마. 이중구.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유 좀 만들어 주세요 여기. 아유. 좀만요. 잠깐만 잠깐. 통로를 만들고. 앞으로 가자 앞으로. 피해자분들한테. 공개 수배된 원룸촌 여성 성폭행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확인된 성폭행 건수만 77건. 한마디만 해주세요. 앞으로 가자 앞으로. 피해자분들한테. 통로만. 자 그만. 자 그만 통로만 합시다. 자. 밀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부녀자 7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한 용의자는 평범해 보이는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연쇄 성폭행범은 평범한 40대 남자였습니다. 부인과 자녀 2명을 둔 한 가정의 가장. 자녀도 있어. 동네 조기축구에서는 운동을 즐겼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그를 잘 모를 정도로 조용하고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아는 거 없고 결혼 안 했어요. 자기도 딸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직장 생활도 성실했습니다. 이 씨가 10여 년 가까이 근무한 택시 회사의 동료들은 그를 매우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경찰 창설 이래 이러한 범죄는 처음이고 정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화가 많이 개인적으로 치밀었어요. 그래서 당신도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당신 딸을 당신 같은 사람이 성폭행을 했다고 하면 당신 심정이 어떻겠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개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건 싫었겠죠, 본인도. 들어갑니다. 좀 비켜주세요. 자, 이제 좀 비켜주세요. 거기서! 그만큼 벌을 줘야지. 5달 다 있더만. 그러면 자기 자식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 진심으로. 제 주위에 아는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당해서 자살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이번에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잡았는데. 중국에는 성범죄자들은 무조건 사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 같아요.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러 이른바 용인 발바리로 불리며 이른바 보일러 발바리로 불렸던 이 사건은 이른바 양주 발바리가 이른바 신길동 발바리 사건으로 불리며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고 계획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욕구를 참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생 뉘우치면서 살겠습니다. 병원을 가라. 인간이네. 대학교 때 저도 자취를 했었는데 방범창에 그 나사를 다 풀고 들어와가지고 웬일이야. 뭔가를 막 안에서 부적부적 소리가 나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알고 들어온 거예요. 이미 어떤 여자가 혼자 살고 있고 약간 반지하니까 그 안에 내부를 이미 다 염탐을 보고. 하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성이 사실 굉장히 타깃이 되기 쉬운 거죠. 특히 이때는 네. 1인 여성 가구가 많이 맞아요. 증가되니까. 네. 제 기억에는 한 3, 4년 전쯤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해시태그 해서 이게 여성의 자취방이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성들이 겪은 그 뭐 스토킹이나 주거 침입 같은 거 그 피해 경험담을 이렇게 쓴 거거든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사라진다. 요즘은 익숙해질라 하지만 이 익숙함이 무서운 거다. 그 익숙해질 정도로 자주 오는 누군가가 거죠. 두드리고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혼자 있을 때 하는 샤워를 극혐하게 된 이유가 어느 날 씻고 나와서 고개를 들었는데 부엌의 작은 창문 쪽에서 거실을 보고 있던 남자의 눈과 마주쳐서이다. 저거 한때 남자들 진짜 못된 남자들 있잖아요. 놀이였어요, 놀이. 에? 대학교 첫 월세방 3층에 얻었고 현관 도어록도 있었지만 현관 비밀번호 유출이 심했다. 계세요? 계세요? 있는 거 다 알아요. 잠깐이면 돼요. 아이, 이 나오네. 와, 진짜 미치겠다. 이게 정말 이 글로만 봐도 너무 공포심이 오잖아요. 네. 혼자 이게 지금 한두 명이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 화장실 사건은 우리 집에도 그랬었어요. 예? 혼자 살 때요? 샤워를 하고 있으면 창문이 열려 있어요. 왜요? 뭐지? 문을 닫아요. 그러면 뭐 머리 감고 이러고 있잖아요. 또 열려 있어요. 그 이게 그 인근에 못된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여자 혼자 사는 집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네. 기다렸다가 그 문을 열어서 보는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낄낄거리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놀이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사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019년 일어났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집에 들어가는 여성들을 쫓아오더니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아, 나 이거 본 것 같아요. 아, 소름 끼쳐. 아, 너무 싫어. 근데 손이 무서워. 잠금 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는 등 그 뒤로도 10분 동안이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막 소름 돋는 게 무슨 연출한 화면인 줄 알았어요. 연기하고. 사실 몇 개 영상 중에 가장 트라우마로 남는 영상 중에 하나예요. 이 충격이 얼마나 크냐면 이제는 집에 들어갈 때 한번 봐야 돼요. 네. 뒤를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2019년 네, 일어났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이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이 사건은 1심, 2심 거쳐서 대법원 3심까지 갔는데 성폭행,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성폭행은 무죄, 주거 침입 혐의만 유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죠. 아니 주거 침입이라고 보기엔 저건 뭔가 노리고 접근한 게 너무 누가 봐도 있는데. 저 문만 열렸으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 근데 성범죄 관련해서 이게 하나같이 이제 형량이 낮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진짜 왜 그런 겁니까, 교수님? 성폭행 범죄의 형량, 법 내용만 보자면 뭐 유럽의 그리스,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결코 가볍지 않다. 가볍지 않아요? 볼 수 있어요. 의외네요. 좀 굉장히 그냥 솜방망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는 한데 양형을 판단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예를 들자면 피해자가 아까 무지하게 많았죠. 사건 수보다 피해자가 더 많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의 경우에는 피해자 수 곱하기 기본형 하면 정말 수천 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사건인데 우리는 가중주의라 그래가지고 연쇄 성폭행이면 성폭행보다는 2분의 1 형량만 가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수백 년이고 수십 년이고 나오기가 일단 어렵죠. 더군다나 형량에는 감경 사안이 돼요. 그래서 돈을 주고 피해자를 설득을 하면은 그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또 2분의 1을 깎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간범들한테 오늘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2019년 기준으로 1심에서 강간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중에서 무려 58% 절반이 넘는 사례가 집행유예였어요. 집행유예의 판단 기준. 가장 중요하게 법원에서 보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이거든요. 그런데 성범죄 재등록 사건 비율, 재범 비율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성범죄자들에게 선처를 해주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네요.